말보다 행동으로 정확한 팩트만을 전달하는 딜리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린다 딜리버 사회자 강팀장입니다. 오늘도 옆자리에는 현업으로 배달 대행을 운영하시는 딜리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리버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예전부터 참 많은 배달 라이더분들께서 한 번씩은 겪어봤을 내용인데요. 네네. 요즘 떠들썩하게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뉴스에까지 보도된 내용입니다. 바로 29층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것인데요. 네.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나 29층 배달만 쳐도 이 기사가 다 뜹니다, 지금.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떠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문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끔찍하시죠. 29층 엘리베이터 고장. 그렇죠. 자,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장문, 주문자분, 가맹점 사장님, 그리고 배달 라이더분 세 분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입장문과 뉴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때는 2022년 11월 8일입니다. 저녁 시간 6시 30분쯤이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시간이라 바쁘게 배달 주문을 받고 있던 식당으로 배달앱 주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청에는 주문자, 공동현관 비번 따로 적음, 벨 누르지 말 것, 음식은 문 앞에 놓고 갈 것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배달 라이더분은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놓고 갈 것, 이렇게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은 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본업이 아니고 라이더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무가 생겨 투잡으로 시작한 상황이었고요.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신입 초보 라이더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배달 자전거로 하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죠. 저희 사무실에도 앞서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자전거도 아니고 일반 자전거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신 라이더분이었고요. 네. 라이더분은 음식을 픽업해서 1층에 도착하였을 때 번호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고 호스와 함께 호출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전화를 드려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실을 배달 사무실 관리자분에게 보고하고 바로 옆 단지에 먼저 배달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 배달하려던 곳 1층에 도착하였을 때 다른 입주민이 있어 입주민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서 바로 이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주문자께서는 아들이 집에 오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라이더분은 가게 사장님과 통화하여 이 사실을 사장님에게 알려드렸고 사장님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달 대행 관리자분과도 통화를 하였는데 관리자분이 직접 손님과 통화를 해본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세 분 모두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라이더분은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하였고 계단을 오르던 중 전화가 왔는데 이때 관리자분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그 손님이 계단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라이더분은 네,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주문자분과 식당 사장님이 통화를 하게 됩니다. 주문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장님은 엘리베이터 고장이고 고객님과 전화 연결이 안 돼 음식이 리턴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식당 사장님은 라이더분에게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하라며 아들도 올라왔다고 하셨다고 전달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라이더분은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물건을 놓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주문자분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문자님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또 올라가는 도중에도 연락이 없었는데 29층을 도착하고 음식을 놓고 내려가는데 14층 부근에서 연락이 왔고 주문자분은 취소했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읽으면서도 좀 다리가 떨리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더분은 지금 14층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갑니까? 라고 했더니 계속 취소했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이 말씀만 하셔서 할 수 없이 처음이고 모르니까 잘 네. 다시 올라가셔서 음식을 회수했던 겁니다. 여기서 손님이 무슨 사유로 취소하였는지 또 가게 사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이더분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음식만 다시 환불을 하고 이제 다시 일을 보러 가신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주문자와 식당 사장님의 통화에서 주문자는 날도 춥고 면도 다 불었을 테니 음식을 취소해달라 라고 하였고, 식당 사장님이 고객센터랑 통화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주문자분은 이제 딱 연락이 되고 환불 취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취소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그때 주문자는 다시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이 다른 음식을 가지고 오는 상태니 취소 처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옆동에 배달을 간 상태다. 거기만 가고 29층까지 올려다 줄 것이다. 받든지 안 받든지 취소 처리 못 해준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였다고. 예,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주문자님은 라이더님에게 연락해서 음식을 돌아가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겹치면서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네네. 배달 라이더분은 그래서 음식을 다시 찾아서 식당에 주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식당 사장님이 뉴스에 제보를 하면서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지금은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나 봐요. 투잡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 라이더 분이. 예, 네. 그 라이더분이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아마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경업 금지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식당 사장님은 주문자와 완만한 해결됐다는 글을 올리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내용을 썼고, 그리고 주문자님도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올리셨습니다. 다만 라이더님은 언론과 기자, 주문자님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피해자는 한 명인데 억울한 사람이 3명 생긴 사건이네요. 네네. 네, 오늘은 좀 떠들썩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조금 제가 질문할 사항들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지금 이제 내용을 쭉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라이더분이 일단 가지고 갔어요. 네. 1차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지만 네. 고지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죠. 네. 라이더분도 몰랐고 가맹점 사장님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두 분한테 잘못이 없어요. 처음에는 조리도 네. 20분 만에 끝났고 네. 50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그 전에 미리 가서 배달을 하는 상황이었고, 네. 1층에서 배를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연락이 안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받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음식점 사장님도 고객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몰랐다라고 하고, 네. 당연히 라이더분도 모르셨을 테고, 네. 그리고 그 고객분도, 네. 본인도 몰랐다라고 하니까,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몰랐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셨으니까, 네. 몰랐다라고 하면 사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뭐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엘리베이터가 뭐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리 중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객과 이제 라이더분이 전화 통화를 해서 네. 뭐 중간쯤 만나든 아니면 뭔가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됐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상황을 쭉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는데, 네. 일단은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도 몰랐다 네. 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논할 건 아니고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분도 고객분도 몰랐다 그럼 네네. 몰랐다라고 하고 보면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된 게 엘리베이터 고장난 걸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이 부분은 서로가 다 몰랐다라고 우기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왜냐면 뉴스 보도 될 때는 이제 네. 아들도 29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네. 배달하시는 분이 음식을 29층까지 가져 올라와야 그게 배달하시는 분 의무 아니냐? 맞아요. 예, 뉴스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논란이 좀 시발점이 된 건데, 네네. 그런 부분은 이 주문자분은 하신 적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맹점이나 라이더분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네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예, 근데 어차피 제보하신 분은 이제 가맹점 사장님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맹점 사장님이 어떠한 식으로든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만약에 그걸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말을 좀 잘못한 게 전달한 거니까. 사실 뭐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화가 났어. 내가 이제 제가 고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고객인데 좀 이제 흥분을 해서 내가 한 말을 잃어버릴 수도, 착각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 애가 지금 와서 올라와서 네. 얘기를 해줘서 나도 이제 알았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이제 한국말이 되게 힘든 게 네네네.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다른 뜻으로 들릴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도 지금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걸어서 왔다. 걸어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당신 아들이 걸어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걸어 올라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한 거죠. 네네. 근데 이 주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배민에서 네. 상당히 높은 계급의 배달 앱을 사용하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등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뭐 가족 계정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도 없고 네. 리뷰를 써본 적도 없는데 네. 이번에는 좀 그 가맹점 사장님께서 네. 막말과 좀 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말도 중간에 바뀌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화가 나서 어떤 식으로든 알려드리고 싶어서 리뷰를 달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배달 앱에 네. 리뷰 제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뭐 물론 이게 큰 이슈가 됐으니까 이번 사건이 큰 이슈가 됐으니까 네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필드에서 지금 현재 현업으로 배달 대행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상황은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흔히 접하실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주문해 놓고 음식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상점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음식을 아까 주문했는데 네네. 음식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사무실에 이제 상점 사장님은 배달 대행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미 배송은 1시간쯤 전에 이미 완료가 됐어요. 네. 근데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상점에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 난 음식을 못 받았으니까 네네네. 못 받았는데 당신들은 배달했어? 그러면 나는 내가 시켰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돈은 지불하고 음식은 못 받았네? 네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리뷰를 쓰겠다. 네. 라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상점. 근데 그건 리뷰 쓸 일이 아니라 일단은 신고할 일 아닌가요? 근데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상점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리뷰라는 거를 알고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해놓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음식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일부러 머리카락 하나를 이렇게 빠뜨리고 그 얘기는 참 인터넷에도 많고. 세 분의 입장이 다 달랐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로 똑같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네네. 서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문자분께서 고객분이 상점 사장님이 분명히 가게로 리턴됐다라고 네.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또 이게 가게로 리턴이 되지 않았는데 리턴이 됐다라고 말할까요? 과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맹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리턴됐다라고 하고 배달비라도 조금 더 받아서 기사분을 더 주든지 네네.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좋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 연락이 안 돼서 바로 옆에 단지에 갔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오히려 이제 고객분도 오해할 일이 하나는 줄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근데 리턴이 돼서 가게에 왔다라고 하니 고객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 잠깐 갔는데 금방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게로 리턴이 됐어. 근데 50분이 지켰잖아요. 네네.
50분에 배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조리시간 빼고 그럼 30분은 또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0분에서 30분 더 하면 80분.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면 음식이 나오고 1시간은 걸렸다라고 계산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은 못 먹는다. 다 식어서 못 먹는다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게끔 상점 사장님도 말씀을 잘못하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피해자는 상점 사장님하고 고객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제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건 라이더분인데 네네. 라이더분은 아이러니하지만 그 누구한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저였으면 올라가면서도 계속 전화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물어봤을 것 같은데 초보자분이시고 이제 시작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묵묵하게 그냥 걸어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냥 걸어 올라가신 거.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네. 주문자분은 이게 가맹점 사장님인지 배달대행 그 관리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문자가 가맹점 사장님이라고 했지만 그게 만약에 관리자고 그리고 이 올라가시면서 라이더분이 통화한 사람이 가맹점 사장님이라면 네. 좀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리턴됐다고 하는 거는 아마 고객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29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으면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이 가기 쉽지 않으니 뭐 중간에서 만드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음식이 리턴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맹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애들도 다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음식이 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 나중에 그 고객분하고 가맹점 사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마지막에 아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라이더분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냥 29층에 놓고 갈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또 주문자분도 음식이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29층까지 이미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문자분은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음식이 와 있는데 굳이 가져가라고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네. 그 주문자 그러니까 고객분이 지금 많은 분들한테 뭐 올매를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 어찌 됐든지 간에 29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배송을 했다라고 하면 네네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취소할 수가 있냐. 네. 지금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 있고 네. 지금 막 진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계신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객분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다. 네. 경솔하게 이제 행동하신 건데 네. 아무리 화가 나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라이더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상점 사장님과 고객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고 라이더분은 배송만 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 라이더분이 29층까지 분명 걸어왔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네. 근데 배송을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갖고 가라. 네. 취소를 할 테니 갖고 가라. 물론 고객분이 뭐 처리가 잘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배송이 됐으니까 네. 리턴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취소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리턴을 했다라고 하니 다시 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럼 취소를 하는 게 맞겠다. 네. 라고 이제 그분 입장에서 최대한 편을 들어드리려고 하더라도 네. 29층에 음식을 놓고 갔는데 네. 갖고 가라. 이거는 좀 갑질을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더분은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걸어 올라가서 다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29층, 다시 14층, 그러면 15층을 또 내려왔죠. 네. 그리고 다시 15층을 올라갔죠. 네. 다시 29층을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몇 층을 지금 걸어간 거예요? 이게 63층입니다. 63층.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63빌딩을 그냥 걸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이러면 거기에 응답하는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배달 한 건 해가지고 그거 5,000원 뭐 돈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63층을 걸어 올라간다. 네. 물론 다 합쳐서 63층이니까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네. 63층을 걸어 올라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배달 대행 사무실 그 지사장님이라는 분, 네. 그 다음에 상점 사장님, 네. 그 다음에
그 고객분 네. 이 세 분이서 이 라이더분한테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이분은 또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 사장님이 그 뉴스에 이제 제보를 하면서 원래 다니던 회사까지 잘리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이 가맹점 사장님이 제보만 안 했어도 네. 이렇게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맹점 사장님은 이제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없이 그냥 입장문에서는 그냥 이번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가맹점 사장님이 오히려 또 여론이 또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 이렇게 썼어요. 그 배민에 네네.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을 때 네네. 댓글을 달았을 때 이제 그 상점 사장님도 그 밑에 댓글을 달으셨는데 네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수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라이더분을 보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회사에서 뭘 잘못했는데 징계를 받아야 돼요? 경업 금지 조항을 어겼다라는 거 하나 때문이에요. 네. 이분은 열심히 산 거밖에 죄가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라이더분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네. 그러면 요번 일은 본인이 잘못하셨는데 네. 그러면 본인은 이 라이더분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는 없는데 다 피해자만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점 사장님이. 네네네네. 난 이 말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셋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피해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 한 명이죠. 피해자는 한 명이잖아요. 네, 라이더분 이분 한 명이라고. 네. 피해자가 세 명이 아니라 가해자 둘의 피해자 한 명인 거예요. 이번 사건은 가해자 둘의 피해자 한 명인 사건이고 이 두 분이 주문을 하신 분과 상점 사장님하고 이 두 분의 문제로 인해서 네. 피해를 받은 사람은 라이더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최후의 승자는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이제 고객분들이 하시면 네네. 배달의 민족에서는 수수료를 띄어가거든요. 네네네. 그죠? 네. 수수료를 띄어가서 이득 본 거는 배달의 민족밖에 없다라는 거지. 주문이 취소해도 수수료는 나가나요? 주문이 취소를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문은 취소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띄어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나서서 어떻게 중재를 해주든 뭘 해주든 아니면 배달의 민족 사실 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뭐 상점에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고객이 잠수를 하거나 이러면 네. 뭐 보상도 해주고 해요. 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뭐 이런 쪽에서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일파만파 커졌으면 배달민족 차원에서도 뭐 어떻게 좀 라이더분이 고생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입장이 좀 그렇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취소가 안 됐으면 라이더분은 그러니까 뭐 큰 건 아닌데 네. 배달비를 받아갔을까요? 안 받아갔으면 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니긴 한데. 네, 뭐 그게 문제는 아닌데 정말 이런 상황에 배달비도 못 받았다. 네. 그러면 정말 화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제가 하나 제 여의 질문인데 자, 만약에 네. 썼어요. 제가 배달을 하는데 제가 29층 살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네. 제가 좀 불편해서 못 내려가니 29층까지 와주십시오 한다면 네. 배달비를 만약에 사장님이 측정하신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만약에 29층까지 걸어서 와라 한다면 저는 29층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1시간 인건비. 시간일 겁니다. 최소한 4,000원씩 잡고 최소한 1시간에 5개 이상 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한 3만 원 정도 책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만약에 29층이면 사실은 그것도 저는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1시간 인건비는 따로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배달비 뭐 처음에 책정된 그 배달비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래도 한 돈 3만 원 정도는 더 챙겨드리고 1시간이 걸릴지 사실 30분이 걸릴지 몰라요. 네. 근데 뭐 1시간을 제가 책정한 이유는 뭐 1시간이 덜 걸렸으면 그동안 좀 쉬어야 좀 회복이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돈으로 이렇게 그거를 계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15층이나 10층까지만 가도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죠. 뭐 저희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네.
그랬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배달을 한다라고 하면 뭐 사회적 약자처럼 뭐 무시하시고 이러는 경향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네한테 배달비를 주고 정당한 뭐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받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전 세계적으로 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해외를 나갔을 때 이렇게 이제 호텔에 이제 제가 방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그 호텔에 이제 아침에 나가잖아요. 네. 호텔을 잡고 이제 있다가 나가면 그 침대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왜 저기다 돈을 저렇게 하나씩 흘리고 댕기냐고. 네, 뭐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룸 케어해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때 알았는데 정말로 이거는 그분들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음식을 시키고 배송비를 따로 받는다라고 해서 그 배송비가 내가 음식을 네가 나한테 갖다 줘야 되는 돈을 내가 너한테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일이 끝나면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네. 뭐 해요. 근데 배송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퇴근을 하고 음식을 시켜 먹어도 배송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들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얘기조차도 저는 제일 기분 나빴던 게 그거였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네. 배송을 하실 거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 얘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가장 사실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거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배송비는 우리가 그 기사분 라이더님들한테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점에서 책정해 놓은 그냥 금액일 뿐인 거지. 상점 사장님이 배송을 올리시면서 배달을 올리시면서 라이더 분들한테 미리 충전해 놓은 그 돈을 지급하시는 거지. 고객분들이 라이더 분들한테 직접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달팁이라고 써 있는 것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실제 배달팁 들어가는 거랑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점에서 정해놓은 금액이고 네네네. 추가되는 비용은 이제 가맹점 사장님께서 네네네. 충당해 놓은 금액으로 드리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좀 오늘은 저 29층 배달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세 분의 입장문을 제가 다 봤는데 네네. 세 분 다 좀 난감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뉴스에 제보하신 그분, 그 상점 사장님조차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일이 진짜 일파만파 너무 커져 버리니까 네. 지금 감당이 안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커지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문매를 맡고 계신 그 고객분도 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셨고 가장 큰 피해를 본 라이더분도 본인은 29층까지 걸어왔다가 14층 내려왔다가 다시 29층 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셨고 수고는 다 하시고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회사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서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먹고 살만한데 누가 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네. 저는 그분들이 책임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업금지 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전거를 하고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영상을 보신다라면 참고를 좀 하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